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먹거나 돌려주지 않는 보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주인 1명이 전세 보증 사고 131건을 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년 전 전셋집을 재계약한 신혼부부 이승준 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찮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하고 연락을 취하게 됐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는 좀 의심쩍은 부분도 좀 여러 개 있었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최초 전셋값은 7,500만 원. 당시 아파트 시세는 6천만 원 후반대로 이른바 깡통 전세여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2017년부터 광양에서는 1억 원 미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 원정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누리는 갭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 안 들이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서 전세금 받아서 인테리어 비용 다 비용 처리하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아파트 값이 하락했고 매매 가격에 대한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 전셋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광양의 최근 1년간 아파트 전셋가율은 88%로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실제 광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서모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됐는데 광양에서만 보증사고 131건을 냈고 75억 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광양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절반 정도는 임차인들이 매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식 경매 절차에 따라서 새 주인을 찾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세 파악이 다세대 주택에 비해 쉬운 만큼 적정 전셋가율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주요 공립대학교들의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순천대학교는 2023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접수 마감 결과 462명 정원에 1,925명이 지원해 4.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경우 2.5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해 2.12대 1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2년 연속 대규모 국비를 확보해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들어갑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2023년 정부 예산에 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45억 1,600만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어진 지 23년이 지난 여수 캠퍼스 도서관은 노후화되어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전남대는 지난해에도 기숙사와 학생 성공홀 신축 예산으로 국비 36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새해 설계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올해 순천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해안 벨트의 허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새해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의 화두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입니다. 국가정원의 별도의 시장실까지 마련한 순천시는 현재 박람회장 공정률이 75%라며 세계 최초로 전봇대를 뽑았던 10년 전의 과감한 선택을 이번에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깐 그린 아일랜드로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박람회가 인근 도시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에 순천 정원박람회가 열리면서 여수도 광양도 숙박이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먹고 자는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방 소멸 위기의 대응도 실현 불가능한 인구 증가 시책의 나열보다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소비군과 교류 인구를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흡수하는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없는 원도심, 두터운 사회 안전망,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와 청년 보육 정책의 대전환, 여기에 복합 쇼핑몰 유치도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시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까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바로 TF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밀어붙인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여기까지. 해양 정원 유치를 통해 내륙과 해양의 국가 정원을 갖춘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경전선 문제 해결에 대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 미래형 폐기물 처리장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무기력한 지역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시답 계약에 의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우리 시가 감독을 하고 그 내용대로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 합당한 페널티를 줄 것이지만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국토 불균형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한 남해안 벨트의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2029년까지 일단 구례군과 광역적인 협력을 통해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순천시가 제안한 광역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대해 여수시와 광양시가 부정적이라는 일부 지적을 두고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 최적 입지 한 곳을 선정하겠으며 구례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 어린이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유치원들이 속속 휴원이나 폐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유치원인데도 2년 전부터 쭉 휴원 상태인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용 책들이 이삿짐처럼 끈으로 묶여 있고 손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인데 어린이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병설 유치원은 누구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도 끊긴 지 오래라 스위치를 눌러도 불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원화 모집이 되지 않아서 지난 2년간 휴원 상태였는데 이제 곧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아이들 수가 줄어든 게 큰 이유입니다. 이 학교만 해도 애초에는 40학급이 넘는 큰 규모 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20학급 정도로 축소돼 있거든요. 이 근방에 있는 유치원들도 실제 원화 모집 자체가 쉽지 않은. 다른 공립유치원도 선생님들이 직접 주변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까지 뿌려봤지만 휴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직접 오셔가지고 공문 붙여도 되냐고 유치원 학생이 너무 없다고 직접 오셨더라고요. 옛날에도 이랬어요. 아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광주의 합계 출산율은 0.89명, 전국 평균인 0.81명에 비하면 오히려 높은 수준인데도 지난해 광주 지역 유치원생은 한 해 전에 비해 1,200명, 5.4% 줄었습니다. 결국 광주 지역 공립유치원 126곳 가운데 13곳이 휴원이 예고됐고 사립유치원 한 곳도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폐원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일단 5개 유치원은 1년 동안 재운영을 해보기로 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유치원의 줄 폐업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유치원생 수는 55만 2,800여 명, 1년 사이 3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렇게 보낼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는 유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광주시의 출산 장려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주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자랑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산모들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을 갑자기 예고 없이 폐지한 겁니다. 예비 산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창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출산을 앞둔 산모 김아라 씨. 출산 후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광주시가 출산 장려금까지 폐지하면서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빠듯해졌습니다. 돈 받으려고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은 더 나으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받으니까 그 느낌도 있긴 있죠. 줬다 뺏는 느낌.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는 산모에게 100만 원을 주는 출산 장려금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440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 각종 지원금을 전달했고 장려금 지원 첫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난도 일었지만 광주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봤다면서 성과 알리기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말이 바뀌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없어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과 다자녀 가족 등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축하금 현금성 지원을 하냐. 그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논리일 수도 있거든요. 현금성 지원했을 때 이거 한다고 출산율 오르기는 해놓고. 그러면서 정부가 생후 2년간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와 출생 육아 수당 등을 합쳐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기존 정책으로 생후 0에서 11개월에 900만 원, 12에서 23개월에는 6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애비 부모들은 광주시가 국비 지원을 핑계로 시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다고 해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비 한 개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저출산 하는데 이게 이제 혜택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던 광주시.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2년 만에 출산지원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AB 산모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 건수가 5천 건을 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제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5,029건으로 이 가운데 진상규명 신고가 167건, 희생자 유족 신고가 4,8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앙부처와 대통령실 등의 신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소라면 사곡 3리 주민일동 15만 원, 여수시 소라면 덕양 1리 주민일동 15만 원, 여수시 율촌면 연화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순천시 중앙동 11통 주민일동 14만 원, 광양 마동중학교 1학년 일반 학생일동 11만 1,800원, 여수시 쌍봉동 이편한세산 여수 더퍼스트 1통 통장 10만 원, 2통 통장 10만 원, 70통 통장 10만 원, 순천시 중앙동 동일맨션 주민일동 10만 원, 고흥군 복내면 비치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순천시 왕조일동 운동마을 경로당 10만 원, 광양시 중동 태영이용원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7통장 이금순 및 귀인 2단지 주민일동 10만 원, 순천시 왕조일동 주공아파트 5차 502동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14통 은혜김치 10만 원, 여수시 대교동 곡성소주방 6만 원, 여수시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서유찬 어린이 5만 원, 서하송 어린이 5만 원, 여수시 대교동 3통 주민 최기석 5만 원, 여수시 대교동 삼성약국 양은석 5만 원, 여수시 대교동 기아 오토큐 봉산점 박주호 5만 원, 여수시 중앙동 14통 부부상해 5만 원, 여수시 대교동 맛드림 고영표 2만 원, 여수시 대교동 정미장원 김정래 2만 원, 여수시 대교동 3통 주민 정철현 만원, 여수시 대교동 3통 주민 유정혜 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물류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유보지 13만 제곱미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글로벌 선사인 장금상선의 자회사인 국양로지텍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양로지텍의 투자 금액은 490억 원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연간 7만 6천 TEU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 관광 발전 지수에서 전라남도가 1등급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관광 발전 지수는 2년마다 실시하며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이자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가 진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22개 시군 가운데는 여수시가 유일하게 지역 관광 발전 지수 1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 굴착기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는 8만 원에서 4만 원, 관리기는 15,000원에서 7,500원 등으로 감면됩니다. 전남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69곳이 운영 중이며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을 비롯해 분소 5곳 설치에 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수시가 앞으로 지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시의회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여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지원과 위령사업 등을 추진 수행하는 개인 법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를 위해서도 담당 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해 사업장 1,400여 곳을 점검했으며 방진벽을 무단으로 해체하는 등 규정 위반은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도 감시원 5명을 선정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산업단지와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